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명작입니다. 오늘 업종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강한 섹터가 무엇인가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종합 차트인데요. 빨리빨리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상당히 약하죠.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 여기 보면 한 번에 어깨, 역헤드 앤 숄더죠. 이 어깨, 머리 한 번 정도 또 내려가면서 이런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반등이 엄청 세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기를 고점으로 많이 본다면 여기하고 요 바닥이 한 중간 정도, 이 정도 2550 정도 되겠죠. 이 정도까지 반등은 뭐 나올 걸로 보고 우리가 좀 투자를 해도 되긴 하지만 그 이상을 갈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그 점 좀 유념하셔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하락 추세죠. 여기 보시면 이게 내려오는 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이게 또 내려오다 보면 올라가다가 2550선에서 또 만나고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섹터를 뭐 이미 알고 있지만 좀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그 섹터 내에서의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자, 코스피 중에서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중에 누가 센지 한번 볼게요. 대형주, 코스피하고 거의 동일하죠? 중형주. 중형주는 하락할 때 이 대형주보다 이 캔들의 길이가 길죠.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부분의 캔들을 잘 보시면 달라요. 중형주는 좀 더 길죠. 소형주는 더 길죠. 그래서 항상 이게 변동성이 큰 겁니다. 이제 소형주가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형주는 이번 하락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신용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소형주나 중형주는 잘못하면 털립니다. 그래서 항상 신용은 대형주, 그것도 이제 확실한 자리, 특히 이 바닥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할 걸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반등하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뭐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죠. 그래서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아무튼 여기 타이밍을 잡았다면 이게 정말 빠져서 이제 시장이 너덜너덜 완전히 바닥을 그릴 때 비로소 이제 신용을 써서 뭐 단기적으로 이제 뭐 이 정도를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해 먹는다거나, 삼성전자는 그 지수랑 거의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우리가 파악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차트의 추세를 볼 때 이렇게 흐르다가 이 아래를 깨고 내려왔죠. 이때 사실은 인버스로 우리가 갈아탔어야 됩니다. 저도 못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참 그때 순간의 판단을 매우 빠르게 해서 이게 반대 방향으로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내려오고 난 이후에 이제 복구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엄청 좀 힘들죠. 다행히 제가 이제 바이오 쪽 비중이 높다 보니까 좀 반등이 조금 세게, 좀 빠르게 지금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형주 그렇고 중형주, 소형주 뭐 다 나쁘진 않죠. 그죠? 변동성이 이제 소형주 쪽에서 좀 더 이제 상승도 더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음식료 업종, 이제 업종 보겠습니다. 음식료 한번 보세요. 누가 센지. 음식료 지금 보면 뭐 60일 이동평균선, 또 120일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에 있죠. 그래도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선을 뚫어 올리면서 뭔가 골든크로스가 한번 났던 상황입니다. 음식료 업종이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나쁘진 않은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밀려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섬유유복, 섬유유복도 상당히 견조한 편이죠. 네, 하락 추세긴 하지만 빠진 폭이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하락폭이 그다지 깊진 않습니다. 이 섬유유복 같은 경우도 좀 늦게 빠지기 시작을 했죠. 여기서부터 빠지게 했으니까 뭐 더 많이 올라갔다가 빠지기 시작한 건 좀 늦었다. 그 다음에 종이목재, 좀 하락폭이 깊죠. 화학업종 깊죠. 의약품도 깊죠, 하락폭이. 근데 의약품은 이 바닥에서 횡보한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빠져가지고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약품 업종이 지금 상대적으로 강하죠. 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이 또 생겨서 지금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쪽 의약품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금속 광물 많이 빠졌죠. 지금 이제 구리라든가 뭐 자원, 그죠, 광물 자원들의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잘 버텼어요. 여기 보시면 잘 버티다가 이번에 많이 얻어맞는 그런 모습이고, 철강금속 괜찮다가 빠졌죠. 여기서 횡보를 충분히 했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철강금속은 여기에서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턴했다면 치고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못 만났죠. 이제 조선업이 다시 이제 이제 호황의 시기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판 가격 같은 것들 반영이 되겠죠. 이제 배에 들어가는 철판들, 이런 것들의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할 가능성이 높았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건설, SOC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해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건설 쪽은 좀 약하죠. 그죠? 건설 쪽은 이제 아파트 이제 떨어지고 이제 분양 이제 경쟁률도 많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건설 경기는 좀 안 좋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인테리어 쪽으로 이제 뭐 쏠릴 수는 있겠지만 건설 쪽은 좀 약하고, 그래도 조선, 뭐 군수산업 이런 것들이 화랑을 띠면서 뭐 철강 쪽에 수요가 이제 좀 있는 듯 했으나, 이번에 이제 밀려 내려올 때 좀 상당히 좀 하락폭이 좀 깊은 편입니다. 기계는 상대적으로 견조했는데, 여기 견조했죠. 여기도 조정 기간을 충분히 거쳤고 밀려 내려왔고, 전기전자 하락폭이 엄청 깊죠. 여기 반도체 쪽이 아주 하락폭이 제일 컸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업종인데 이쪽의 하락폭이 너무 컸어요. 좀 아쉽죠. 의료정밀 여기는 뭐 하락이 나오질 않았죠. 이런 식으로 어떤 전반적으로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박스권을 좀 하회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거 금방 돌리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다시 박스권 안쪽으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의료정밀 쪽도 상당히 강해요. 이제 아무래도 그 코로나랑 또 관련이 있고, 지금 바이오, 제약, 뭐 의료정밀 이런 게 살아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운수장비도 조정을 많이 잘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락 추세긴 하지만 여기를 여기까지 큰 박스권으로 본다면 조정을 잘 받은 상태고, 자동차 업종도 향후에 괜찮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통업, 여기도 빠져서 좀 변동성이 좀 크긴 하지만 여기도 지금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전기가스업은 들쭉날쭉이죠. 그저 가스 가격, 뭐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뭐 전기요금이 인상한다고 하니까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경기 방어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건설업 안 좋죠. 내려왔고, 운수창고 양호하죠. 이 박스권. 오히려 먼저 올라가서 이제 내려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올라간 상태에서 그만큼 되돌림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뭐 현대글로비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뭐 자동차 업종하고 서로 연관지어서 상당히 좀 양호한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이제 바이오, 제약, 의료정밀,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좀 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통신업, 통신업은 빠지질 않았죠. 통신업은 요거 이제 KT가 워낙에 주가가 좋았어요. KT, 뭐 SKT, 뭐 이렇게 구성을 좀 봐야 됩니다. 구성을. 요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금융업 많이 빠졌고, 은행 많이 빠졌고, 증권업 완전 밀려났죠. 지금 보험업은 좀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이 박스권 하단에서 박스권 이제 하단을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고, 보험업 쪽이 그나마 이 금융 쪽에서는 보험이 그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 제조업 안 좋죠. 코스피 100 안 좋죠. 코스피 50 상당히 안 좋죠. 변동성 지수가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올랐다 조금 내려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통신업 먼저 볼까요? 우리가 그 업종 속에 이 코스피 속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업종은 다 받고 이제 주식으로 가야 되겠죠. 통신업이었나 아까? 네, 코스피의 통신업을 보겠습니다. 통신업 어디 갔어? 이 창이 너무 좁네요. 이 창을 어떻게 넓히지? 이거를 쭉 내려서 통신을 먼저 한번 봐야 되겠네. 통신업에 그러네요. KT 엄청 잘 올랐죠, 그죠? 아주 그냥 KT는 이번 시장에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KT가 경기 방어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경기 방어 성격이고, 통신 요금을 계속 내니까 사람들이 통신 서비스를 끊지 않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LGU 플러스 양호하죠. 많이 안 빠졌죠. SK텔레콤도 많이 안 빠졌죠. 상당히 양호합니다. 인스코비 요거 하나가 괜히 껴들어가서 있긴 하지만 요걸 제외한다면 세 개가 매우 양호하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업종 차트 자체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적 밀접 한번 가볼게요. 덴티움 이거는 임플란트 관련 종목 엄청나죠. 오스템 임플란트 하나 나가 떨어지고 나니까 완전히 얘가 지금 이제 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실적이 늘 좋죠. 사람들이 이제 그 이빨을 많이 하니까 좋은 상황이고 DI는 좀 흘러내렸고요. 미래산업 이건 안 좋고 SD바이오센서 얘도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지금 코로나 재창궐한다고 하면서 지금 반등이 좀 빠르게 일어났죠.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고 우진 요것도 반등이 좀 셉니다. KC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KC텍 요거는 조금 반등이 좀 약하네요. 한컴라이프 요것도 지금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터졌고 쭉 빠졌다가 매집하는 매집봉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매집봉 요것도 좀 딱 올라설 것 같죠. 그러니까 얘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 매집봉이 하나가 있네요. 여기도 매집봉이 있고 요거는 지금 현재는 여기에 있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컴라이프케어 이것도 좀 관심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를 한번 볼게요. 전기전자가 왜 안 좋은지 DB하이텍 많이 밀려 내려왔죠. 우선주는 좀 양호하고 먼저 빠졌고 오토모티브 DN 오토모티브도 잘 가다가 많이 빠졌고요. KC도 빠졌고 KH 필룩스 계속 하락 추세고 LG 디스플레이 너무 많이 밀려 내려왔죠.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반등이 좀 세게 나오네요. LG 이노텍 요거 괜찮네. 자리가 박스권 하단부에 있습니다. 손절 생각하고 여기를 깨지 않는 이상 한 번 정도 이렇게 파동을 더 그릴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차트들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기관들은 좀 팔았고 외국인 조금 사고 있네요. LG 이노텍 괜찮고 LG전자 많이 빠졌네. LG전자 우선주 LS일렉트릭 상당히 좀 반등이 좀 빠르게 나왔습니다. 이게 4만원에서 4만원대에서 상당히 좀 세게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상당히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SK하이테크놀로지 많이 내려왔고 SK하이닉스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반등하려고 하는 거죠. 가온전선 양호하네요. 요것도 지금 여기 이렇게 바닥을 지금 3번 찍었고 여기도 바닥 찍고 요거 내려가는 추세고 좀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여기에 지금 여기가 워낙에 많이 올라서 다시 이게 좀 반등이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 매물대 가장 강한 매물대에 여기에 딱 걸려서 못 넘어가는 모습이죠.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요렇게 순간순간 나오는 요렇게 강한 상승이 있어서 여기서도 그걸 노리고 들어갔다가 쭉 여기까지 뻗는 흐름이 나오면 빠져나오고 한 10%에서 15% 정도 노리고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까지도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가온전선, 경동나비엔 안 좋고 경인전자 안 좋고 광명전기도 안 좋고 광명전기 조금 낫네요. 그래도 많이 밀려내렸네. 대덕전자는 추세 자체가 좋죠. 여기를 좀 지지받고 올라서려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여기 바닥이네요. 바닥 그죠?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 대덕전자 대원전선 좋은 게 많이 안 보입니다. 대한전선 굉장히 양호하네요.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매물대에 좀 모여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매물대에 모여 있고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한전선, 두산 퓨얼셀 많이 밀려 내려왔네요. 삼성 SDI 이것도 조금 아쉽고 여기서 올라왔는데 이게 또 올라가면 또 이제 맞고 또 내려오겠죠. 되게 느린 종목이다 보니까 삼성전기 이건 삼성전자랑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비슷하죠. 삼성전기 삼성전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매집한 구간이 여기 삼성전기는 높지가 않아요. 물려있는 사람이 뭐 나름 하락폭이 크지 않고 여기서 많이 샀고 사람들이. 삼성전자는 근데 여기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거의 고점에 8만원대 많이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이제 만약에 손절을 한다 그러면 계속 여기 있는 사람들의 손절 물량이 나오겠죠. 삼화전기도 많이 밀렸고, 삼화전자, 삼화콘덴서 여기도 많이 밀렸고, 선도전기, 성문전자, 이 전자 쪽, 전기전자 쪽이 이제 경기민감주다 보니까 빠질 때 좀 세게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방전기, 솔루스첨단 소재, 솔루스첨단 소재는 여기 가장 많은 매집이 있던 구간까지 아직 밀려 내려왔네요. 네, 다 한번 보겠습니다. 솔루스첨단 소재 다 밀렸고, 솔루엠도 안 좋고, 신도리코, 신도리코 상당히 양호하네요. 신도리코 왜 이렇게 양호하지? 신도리코 이거 근데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아무튼 좀 양호하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좁은 박스권을 좀 형성하고 있고, 한 7, 8%권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정도 내에서 샀다 팔았다 수익 전략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성 ENG, 써니전자, 이때 그 정치 테마주로 이제 엮여가지고 많이 올랐다가 또 한번 나왔다가 완전히 이제 꺾여버렸죠. 아남전자, ANP, MC넥스, 와이트솔루션 좋은 게 많이 안 보입니다. 이스페타시스 역시 PCB 쪽이 프린티드 서킷보드 쪽이 코리아센터, LG이노텍, 이스페타시스 이런 쪽이 상당히 양호해요. 아직까지도 견조하죠.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이번 하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하고 여기 사이, 이 사이에서 좀 매매를 하면 괜찮겠다. 일진 디스플레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아주 바닥에서 굉장히 오래 기었죠. 지금 거의 뭐 7개월 정도 기었으니까 여기는 반등을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모아가다가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을 개연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유상증자를 계속 했네요. 요거는 제가 전에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실적이 좋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일진 디스플레이에도 많이 밀려 내려왔고, 양호한 편이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 여기까지는 이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일진 전기, 그 다음에 자화전자, 일진 전기, 자화전자 양호하네요. 자화전자. 와, 여기 딱 지지를 받네. 자화전자 요거 괜찮습니다. 요거 여기에 딱 지지를 받는 모습. 주연테크 이런 거 피하고, 컨버즈, 코리아 서키트 우선주, 코리아 서키트. 얘는 너무 많이 올랐다. 여기에서 올랐다가 조정을 지금 심하게 받은 모습이죠. 워낙 여기 매집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여기서 이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이트론, 한국단자, 한솔테크닉스, 한화시스템, 해성DS,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일렉트릭 상당히 괜찮네요.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좋고, 현대일렉트릭은 벌써 이렇게 상승세. 근데 여기서 내려왔다가 이번에 조정을 거의 안 받았습니다. 효성중공업, 요것도 아래에서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휴니드, 방산주인가요? 휴니드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업종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중인데, 아주 막 매력적으로 매수할 만한 종목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살펴보고 제가 이렇게 고르면서 괜찮은 종목들은 그 개별 영상을 찍어서 짧게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는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정도를 여러분께서 좀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를 제가 좀 넣어놨는데,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좁아질 때, 여기 보면 최상단과 최하단 있죠. 여기 위와 아래 요 사이가 좁아지다가 이제 변곡이 발생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좁아지다가 급등.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좀 좁아지다가 여기서 변곡이 발생을 하죠.
또 좁아지다가 변곡. 이게 지금 이제 매물대에 가려가지고 좀 잘 안 나오는데, 이 매물대 지표를 좀 뒤로 한번 빼볼까요? 지표 뒤집기, 지표 순서, 맨 뒤로 보내기. 예? 잘못됐네. 이거를 지표 순서 맨 뒤로 보내기. 이거를 순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러면 나오죠, 이제. 그 다음에 캔들을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아이고. 이동평균선을 맨 앞으로 가져오기. 요거를 뒤로 빼야 되겠어요, 요거를. 지표 설정, 매물, 대기 매물을 좀 아래로 내려야 되는데, 아래로, 여기서 안 되나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볼린저 밴드를 맨 위로 빼야 되는데,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러네요. 맨 앞으로 가져왔고, 이렇게 하면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잘 보면, 이렇게 좁아지는 구간, 이렇게 좁아지다가 아래를 타고 가다가 이 벗어나면서 이제 상승이 벌어지죠. 그쵸? 여기도 좁아졌다가 이게 좁아지다가 급등이 나오고, 여기는 넓혀지다가 더 넓혀져 버렸네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게 크게 변동성이 없죠. 이게 폭이 그다지 이렇게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이고, 아무튼 이렇게 좁아지다가 이런 급등이 나옵니다. 이런 특징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는 다른 업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약품 업종을 한번 볼게요. 의약품 업종을 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좀 영상의 길이가 좀 길어지니까 제가 그 의약품 업종이랑 이제 코스닥 쪽의 바이오 업종, 요것들을 모아서 다른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할게요.